사람을 만나면 먼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라. 오늘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 철학 중에서도 특히 경청과 소통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다산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까지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박해로 인해 유배 생활을 18년이나 겪었고 형제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산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다산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들어주는 것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귀를 열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근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백성의 고통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비단 통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친구와 동료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하는데 급급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이러한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산이 유배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학문적 질문을 했습니다. 다산은 곧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가 고민한 바를 먼저 들어보고 싶네.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다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산은 말했습니다. 자네의 생각에 이런 점들은 훌륭하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이 일화는 다산의 교육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그에 맞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자세입니다.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 다산은 또한 들어주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 고민과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산은 유배 시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반드시 있다. 오만한 마음으로 남의 말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누구의 말은 귀담아 듣고 누구의 말은 흘려 듣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러한 편견을 버리라고 합니다. 진리와 지혜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산 자신도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양반 선비였던 그는 처음에는 시골 백성들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진에서 18년을 살면서 농민들, 어부들,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와 같은 실용적이고 백성을 위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수령이 부임하면 먼저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든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설령 그 말이 정돈되지 않고 두서없다 하더라도 백성의 진심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다산은 통치자가 백성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야말로 좋은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관리들을 거치면서 백성의 진짜 목소리는 왜곡되거나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직접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CEO나 관리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보고서와 통계만으로 판단한다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고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조직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또한 들어주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네, 틀리네,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다사는 먼저 온전히 들으라고 합니다. 판단은 그 다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런 후에 비로소 생각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급한 판단의 오류를 피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산의 저서 중에 1표의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산은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배척하거나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회는 분열되고 갈등만 깊어질 것입니다. 다산이 강조한 것처럼 먼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산은 또한 침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산 자신도 유배 생활 중 깊은 고독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를 위로해 준 것은 거창한 충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진의 제자들, 그곳에서 만난 벗들은 다산의 말을 경청해 주었고 그것이 다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친구가 괴로워할 때는 섣부른 위로보다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위로받는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적 경청과 일맥상통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다산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산의 경청 철학은 그의 학문 방법론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실사구시, 즉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부터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산의 학문은 매우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자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라는 식의 사고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직접 경전을 읽고 역사를 연구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스스로 사유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산처럼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산은 또한 경청이 배움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학론을 보면 학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로 겸손함을 꼽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남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고 결국 성장이 멈춥니다. 다산은 이를 경계했습니다. 그 자신은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70대 노년에도 여전히 책을 읽고 제자들과 토론하고 새로운 것을 연구했습니다. 다산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함께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형제끼리 다툴 때는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형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해라. 그래야 진정한 형제애가 생긴다. 가족 간의 갈등도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흘려 듣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곤 합니다. 다산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먼저 들어주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다산은 부모가 자식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더욱 견고한 가족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현대의 민주적 가족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적인 부모상을 거부하고 자녀와 평등하게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산은 이미 200년 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산의 경청 철학은 그의 정치 사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는 무엇보다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거두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수령의 역할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논리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바람을 정책에 반영할 때 비로소 좋은 정치가 실현됩니다. 다산은 또한 들어주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산은 집사광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널리 의견을 모아 이로움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라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그들의 제안과 피드백을 경청할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산 자신도 제자들과의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하며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산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고 제자들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사고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다산은 이미 그러한 교육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다산의 경청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진실성입니다. 겉으로만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다산은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듣는 척하는지는 대화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심 어린 경청은 상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신뢰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다산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있으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시작은 바로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대립, 정치적 진영 간의 분열,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의 말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다산 선생이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무엇이라 말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비록 그의 생각이 당신과 다르더라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다산은 이를 깊이 이해했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평생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한 편지 구절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라. 상대가 누구든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